반갑습니다. 울산 북구에 살고 있으며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김소장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영상으로 올려봅니다.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부동산 지식인을 활동을 하는데요. 좀 단순한 내용으로 제가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토라는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대토라는 부분은 이제 전문가님들은 잘 알고 계시는데 내용만 단순하게 단어만 들었을 때 이제 깊은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말로서 쓰기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냥 가볍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대부분이 이제 토지를 처분, 이제 양도 시에 이제 다른 토지를 구한다는 개념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이제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제 대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대토라는 용어가 나왔냐면 양도소득세 이 부분 때문에 나온 겁니다.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동일한 토지를 팔았을 때 이 당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그 차익, 양도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이제 대토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대토를 적용하는 곳이 이제 크게 보면 농지와 이제 산지가 있습니다. 농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위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벼농사를 짓는 논, 그다음 우리 깻잎이라든지 콩밭, 밭, 과수원 이런 이제 밭도 있고, 그 다음에 임야, 산지 같은 경우 임야도 있고, 산에 있는 게 다 산지죠. 그냥 단순하게 임야로 통칭을 하지만은 이런 이제 부동산들이 이제 우리 정부에서 개발 계획 때문에 수용을 한다든지, 도로가 난다든지, 다리가 건설된다든지,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선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양도 매매했을 때 이제 발생하는 이제 차익이 있겠죠. 이 부분을 양도 차익이랍니다. 왜? 수용을 당하거나 매매해서 처분하거나 다 했을 땐 결론적으로는 내수중으로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시 옛날에 취득을 했을 가격하고 지금 팔았을 때 가격 차이는 갭이 분명히 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상의 양도세를 감면을 받기 위해서 해당 부동산이 근처 연접지죠. 예를 들면 저희가 울산이니까 경주, 양산, 영천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지역에 비슷한 규모의 내가 처분한 부동산의 비슷한 규모의 면적에 이제 농지 산지를 구입할 경우에 이 처분된 농지 산지에 대해서 내가 원래 팔았던 수용당한 양도한 농지 산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짧게 얘기하면은 대토라는 거는 내가 이 땅을 수용 처분 양도했을 때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납부를 안 하고 이 납부하는 대신에 내가 팔았던 농지에 같은 지역이나 그 주위를 둘러싼 연접지에 동일한 규모 아니면은 규정된 면적에 따라서 그 부동산을 동일한 농지를 팔았으면 그 농지를 구입했을 때 처음 팔았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이 규모에 대한 만큼 이 부동산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게 해주는 게 대토라는 제도입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좀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세무사분들 한 3분을 찾아서 상담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저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설명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 숫자적인 부분은 세무사님들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최근 몇 년 들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제 사업용 토지의 개념이 좀 강화됐기 때문에 대토라는 개념이 많이 축소가 됐죠. 이게 이제 감면을 원래 해주던 것을 좀 이제 강화를 해서 좀 세금이 좀 높게 받는다는 느낌이죠.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세종 쪽에 보면 공사 직원들이 이런 농지라든지 촌집이라든지 개발지역 구역 내 토지를
재고를 구입을 해서 그런 투자를 해서 좀 문제가 돼가지고 현재 농지 관련된 법이 좀 많이 강화가 됐어요. 2년 전부터. 그리고 최근에는 농지 거래도 많이 주춤을 하고 지금 농지 뭐 임야 관련된 금리가 현재 대부분 농협이나 산림조합 이쪽에서 취급을 하는데 금리대가 거의 한 5%대 중반에서 6%대까지 올랐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대토라는 개념은 이제 다른 부동산에도 이제 적용이 가능한데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 아시죠? 어떠한 행위도 불가능한지요. 개발 제한 구역. 통상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이란 게 그냥 개발을 못하는 제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세부적으로 아주 복잡한데 단순하게 개발을 못하게 그냥 그 용도로 써라. 그냥 나라에서 지정한 겁니다. 예전에. 그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이제 이축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축권이라는 거는 이제 대토의 다름이 이름이라고 비슷한 이름인데 거의 유사한 거라 보시면 돼요. 이축권은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이제 내 집이 있었는데 여기가 수용을 당할 경우에 개발 행위 등으로 뭐 혁신 도시가 들어선다든지 해가지고 개발이 됐을 때 내 집이 판잣집이나 뭐 촌집이나 집이 있었을 때 허물어진다. 그럼 그에 대해서 다른 개발 제한 구역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이축권을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이축권이라고 합니다. 즉 개발 제한 구역 내 내 집이 수용 등으로 없어지면 이거하고 동일한 규모의 면적에 대한 집을 다른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권한, 즉 이쪽에서 이쪽을 지을 수 있는 이축권, 이거를 대토의 또 다른 이름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축권도 참 복잡하긴 한데 이 대토라는 개념은 복잡하게 보면 참 복잡하게 보면 또 구분해 보면 간단한데 야, 이게 설명하기 참 애매한데 혹시 이해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단순하게 그냥 대토로 보면은 부동산 투자로서 대토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부동산 투자로서 이제 대토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감면을 받아서 재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저도 제가 말을 했지만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이 어떤 게 있지. 속된 말로 말하면은 이제 나라의 세금을 좀 많이 아깝잖아요. 세금을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굳이 그 세금을 내는 돈 가지고 세금 안 내고 다른 투자처에다 그 자금을 투자를 한다는 거죠.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뭐 이게 통상적으로 재투자하면서 절세고 재테크인 거죠. 이렇게 이제 활용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뭐 설명드린 내용을 잘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이 부분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